예, 안녕하십니까. 미국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지난 일주일은 동영상 촬영, 중앙법률교육원 동영상 촬영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휴가를 가졌습니다. 완전히 뭐 일주일 전체를 휴가를 한 건 아니고, 그렇지만 쉬는 김에 잠깐 쉬었습니다. 자, 523페이지 책임재산 보전. 말 나온 김에 체력관리 잘 하십시오. 뭐 옛날에는 도 한참 공부한다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먹고 살자고 하는 짓에 목숨을 그냥, 그런 말 들었는데, 먹고 살려고 하는 짓에 목숨 그런 거 맞습니다. 그냥 아이고 맞긴 한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정도 하시고, 523페이지 책임재산 보전 서설. 채권자의 채권은 결국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재산이므로 이를 책임재산이라고도 한다.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보존 또는 증가시키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채권자 대위권이고,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회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취소시켜서 책임재산을 보존하는 것을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는 것.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비교표를 만들어 놨는데, 표가 나오면은 항상 외우려고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공부하고 결론 확인하는 자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표를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린 게 있는데, 그 편집하는 사람하고 이 의사 전달이 안 돼가지고 옛날 표가 들어갔지만 뭐 그래도 거기에 대략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는 것. 성질,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으로 실제법상의 권리이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피보존 채권의 존재와 필요성 및 이행기의 도래 여부. 채권자의 피보존 채권이 존재할 것, 피보존 채권의 의미, 보존할 필요가 있는 피보존 채권을 법은 채권자의 채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여기서 이 채권은 반드시 채권에 국한되지 않고 물권적 청구권 또는 형성권도 구체적인 권리이면 된다라는 거. 권리의 피보전 권리성 여부. 물권적 청구권,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 민법 정책에서도 이건 이야기했습니다. 임차권, 점포 사용권, 특허권 이전 등록 청구권, 소유권 등기 청구권도 포함되겠지 뭐. 국가의 조세 채권 등은 채권자 대위권에서 피보전 권리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임야의 유효한 명의 신탁을 전제로 하는데, 실명법 제정되기 전의 판례이고, 명의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 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 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그 임야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피보전 권리는 된다라는 거. 특히 임차권과 관련되어서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는 매매와 관련돼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매매 효력으로서 매수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절차 이행 청구권이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대금 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니,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해 올 때 동시행 항변권 가진 자가 이행 거절 항변의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는 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피보전 권리성. 공유물 분할 청구권과 관련되어서 근래에 금전 채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 이전부터 일단은 피보증 권리성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금전 채권과 관련해서 이제 대위 청구권 행사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세부적인 판례가 나온 게 있죠. 물론 뭐 이미 지난해 시험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어느 시험에.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표현 방법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공제는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되므로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 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채권자 대위에서의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있다. 물론 피대위 권리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예를 안 떠올려놨는데 도예 책에 보면은 그 구도를 그 도예 그림 구도를 머릿속에 딱 넣고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서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확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확정되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이고,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할 수 없다라는 거.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청구권 취득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위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대위 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봐야 한다. 이는 위 확정 판결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 조서 등이 재심이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그 판결이나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없다.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기대권은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장래에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권리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 피보전 채권의 발생 원인과 발생 시기는 불문한다. 그 발생 원인과 발생 시기는 불문하는데 보존되는 채권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고 그 채권 발생 원인이 어떠하든 대위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행기는 도래해야 된다는 거. 또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채무자에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채권자 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도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 사실 및 보존의 필요성, 기한 도래 등을 입증하면 족한 것이지 그 채권 발생 원인 사실 또는 그 채권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필요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존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피보전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처리, 각하 대상이죠.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대위하에서 보존될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즉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철된 모든 소송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존될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의 적격이 없게 되므로 당사의 적격이 없으므로 즉 부적법 각하한다는 거. 채권자가 채권자 이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존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존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피보존 권리가 아니고 피대위 권리가 소송물입니다. 따라서 대위 소송에서 피보존 권리가 없다라고 해서 당사의 적격이 없어서 각하 판결을 받았을 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피보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자인 여기서 이 채무자에 대한 항변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소송물이 어딘가를 머릿속에 넣고 계십시오. 피대위 권리가 소송물이다 이 말 안에 정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 못하니까 암기하고 그 암기 몇 개 행겨가지고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라고. 미친듯이. 하여튼 미친 애들이 있어. 그걸 이해 못하고 채권자 대위 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은 피대위 권리다 이 말 안에 당사자 적격과 관련되는 거, 중복 소송과 관련되는 거, 기판력과 관련되는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외워가지고 난리치고 앉아있지. 지가 외운 거 그거 가지고 네가 그거 외우고 안 외우고 있나, 그걸 가지고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걸 가지고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법무사 공부는 최소한 그만두시라고. 네가 무슨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건데. 몇 개 외운 거 가지고 소송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억울하면 공부를 해가 이해를 하든지. 이 더운 날에 열받으면 안 되는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 이익을 직접 받는 자, 여기서 채무자뿐이고 채권자 대위 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기한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존 채권에 기한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 절차에서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항변을 하였고 그러한 사유가 현출된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심리한 결과 실제로 피보존 채권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것이 판단된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대위할 권한이 없게 된다라는 건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채권자 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 사실 및 보존의 필요성, 기한 도래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판상 대위, 이거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대위할 수 있고 보존행위, 보존등기나 소멸시효 중단 등의 보존행위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이때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대위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보존행위를 하면은 결국에 이익을 누리는 자가 그 채무자가 될 거니까. 보존의 필요성, 피보존 채권 보존의 필요성의 의미.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존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밀접 유효적절 주관식에서는 잘 써먹어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 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중대로 설명, 그러한 보존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부적법 각하한다는 거. 금전 채권의 보존의 필요성, 이것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존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 채권인 경우에 그 보존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채권자 대위의 요건으로서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 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두 줄,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서 채권자가 채권을 보존하기에 필요한 여부는 변론 종결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한다. 금전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존하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 관리 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그 작은 방가로 로마자 4번,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금전 채권이죠, 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 명도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 그 채권 보증과 채무자의 임대인의 자력 유무는 관계가 없는 이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 특히 기억하시고, 그 이외에도 방갈로 로마자 2번,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위하는 경우, 어쨌든 그 분양계약 해제된 경우에 예컨대 아파트 어느 아파트 101호를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분양자 측의 어떤 고의과실로 인해서 해제할 경우에 이 반환받는 지급한 분양대금 반환 채권, 금전 채권이죠. 근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가처분을 신청을 딱 하니까 법원에서 그 호시를 지정하라라고 이야기하길래 화를 확 냈어요. 반환 채권, 금전 채권인데 무슨 호시를 지정하냐고. 판사님이 그런 건 아니고 밑에 그 업무 보시는 분께서 보정 명령을 냈겠죠. 보정 명령 내면은 그냥 호시를 지정해줘도 되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게 참아지지 않더라고. 아니, 채권과 물건을 구별을 못해. 따지가 넘어간 적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합격하고 난 뒤에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따지지 마시고 그냥 보정해 주십시오. 나도 요즘은 초창기에는 법대로 한다고 막 해가지고 내 논리 주장해가지고 넘어가고 이래 한 것도 있는데, 요즘은 보정명령 상대로 예 감사합니다 하고 보정 다 해줍니다. 왜냐면 법원 그 분도 일하는 채는 해야죠. 그럼 나오면은 딱 맞춰주면은 다 통과되니까. 네, 그런 거 가지고 열받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동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이래 버리면 의사들 뭐 치료비 못 받는 경우가 흔하겠지. 그러면 뭐 병원이 파산나겠지 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한번 보시는 거고,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경우라면은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예컨대 소유권인 등기 청구권을 비보전 권리로 하여 대위해서 행사할 때 그 이전 등기 청구권 그 목적물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행사하는데, 이때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이러면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보전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 행사하는 거겠죠. 하여튼 권리 불행사까지 봅시다.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것.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를 민법이 명문으로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대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대위하게 한다면 부당한 간섭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대위권 행사의 당연한 요건이 된다는 것. 따라서 갑은 상소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 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제기는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뭐 재심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채무자가 권리 행사했기 때문에 뭐 패소 판결 받아가지고 뭐 재심 뭐 할지 말지는 채무자의 자유라는 거죠. 원래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법상 불복 방법에 불과하므로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권리다. 왜냐하면 이미 채무자가 권리 행사한 거니까. 채무자가 권리 불행사에 대한 법률적 장애가 없을 것.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인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함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고,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나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는 뜻은 권리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법률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존 인물이 아닌 경우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대위하여 보존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의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 소송은 부적법 각하될 것이다.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역시 비보전 채권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때는 역시 당사 적격이 없어 부적법 각하한다는 것. 대위권 행사할 때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다. 당연한 이야기. 동의받으라면 누가 동의해 주겠어요? 보충성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충성은 일단 결론적으로 요건이 아니다는 것. 즉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에 최후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피대위 권리의 존재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